좀 전에 이정민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듯이 이제 공익직불제가 원래 도입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기본형과 선택형이죠. 기본직불과 선택직불인데 이 기본직불의 면적직불금, 손익직불금이고 선택형의 경관보전, 친환경, 논활용. 선택형은 아직 바뀐 게 거의 없죠. 그런데 이 작년부터 도입 과정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걱정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이 쌀 보전에서 변동직불금을 없앴습니다. 즉 목표 가격제를 없앴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도입되고 나서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면 과연 농업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첫 번째 걱정이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말이 공익형인데, 공익직불제인데, 과연 우리 앞으로 상호 준수 의무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지켜가지고 납세자들한테 그대로 설득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걱정인데, 첫 번째는 일단 접어두고, 두 번째는 주제를 두 번째를 한번 잡아왔습니다. 즉, 상호 준수 의무를 지금 현재 기본직불제에는 도입을 하고 있고, 상호 준수 의무를 좀 도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택형에는 앞으로 개발될 것인데 이것이 상호 준수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가 이 학계에서 꼭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주제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상호 준수 의무를 제대로 도입하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농가 수용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행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책의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현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김태현 교수님은 농가 부담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행정적 집행 가능성, 그 다음에 편익의 확실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좀 수정을 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야지, 작동이 되어야지 상호 준수 의무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공익형 직불제가 제대로 정착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요소들 중에서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 농가 수용성이 더 중요한가? 그 가중치가 비중이 어떤 것이 더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만약에 이것이 이 같은 세 가지 중에서 각 요소별로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즉 어떤 방향으로 이것이 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 이 요소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현황은 제외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로 다 대치를 하고요. 상호 준수 의무의 평가 요소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세 개를 가지고 어떤 가중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AHP하고 퍼지 디시전 메이킹 어널리시스를 가지고 구해보니까 가장 큰 것이 이 농가 부담도, 농가 수용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에 의해서 조사해서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퍼지도 마찬가지로 농가 수용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면서 그 다음에 실행 가능성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정책의 효율성 또는 편익의 확실성이라고 저희들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즉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가중치를 고려해서 이 크로스 컴플라이언스를 도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농가 수용성에서 그럼 농가 수용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과연 농업인들이 이와 같은 크로스 컴플라이언스가 있다면 참여도가 얼마만큼 되는가? 그 다음에 각각의 참여도에서 농업인들은 과연 얼마만큼 수용할 것인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 참여의사입니다. 참여의사를 이것은 이 환경보전 프로그램에서 내용들을 가지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참여율이 각 항목별로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어떤 항목은 아주 낮고 어떤 항목은 상당히 높은데 우리는 이 항목별로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가 앞으로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병해충 및 잡초 물리적 방지에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또 다른 것은 10%도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수용 의사 금액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환경 보존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그 금액보다도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이 꽤 차이가 났습니다. 꽤 차이가 나는 것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병해충 및 잡초 물리적 방제인데, 이거 보면은 지금 현재 10아르당 5만 원을 주고 있는데 10아르당 농가들은 평균 12만 7,362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지급 단가라든지 같은 이 크로스 컴플라이언스를 개발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농업인들의 의사를 얼마만큼 반영했는가, 즉 여기서 재고 방안 이것을 도입할 때 농가들의 참여 의사를 반영해서 도입하자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급 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 의사 금액을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해서 도입을 해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이태호 교수님 분석한 모델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농가 수용성 재고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실행 가능성인데, 이 실행 가능성에서는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모델에 의해서 실행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농가원에서 이행 점검 기관 농가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도 김태현 교수님께서 우리가 작년에 연구하신 내용이 일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장단점을 구분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 농가원이 일단 지정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은 농가원은 그 정부기관이죠. 중앙정부기관이고,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 이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원 공무원들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잘 어울릴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저를 여기서 생각해 봤는 것이 이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환경을 갖다가 농업 환경이죠. 농업 환경을 우리가 플랜을 짜가지고 그 안에다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하자는 것이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농업 환경 플랜이 있고, 아니면 다원적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다원적 기능이 얼마만큼 가져야 된다, 농업 환경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국가 전체의 목표치가 있다면, 그 아래에다가 지역별로 그것을 갖다가 지역 환경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종합화시켜서 전체적인 환경 플랜, 우리 이제 푸드 플랜 하듯이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역 환경 플랜을 만든다면은 그 안에 거버넌스가 생기거든요. 즉 지역 환경 플랜 안에 우리가 거버넌스가 있다면, 이 거버넌스에서 지역 정책 입안자도 들어가면서, 농가론 직원도 들어가면서, 농업인도 들어가면서, 또한 지역의 환경 전문가도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거버넌스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농업 환경을 가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에 어떤 앞으로 개발된 선택형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했을 때 나름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가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경북 의성에 가보면은, 만약에 경북 의성에서는 쌀농사를 짓는데 그 쌀농사에서 전통농업을 도입을 한다면 나름 공익형인데, 그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창녕이 없다면, 그러면 경북 의성에서는 그와 같은 선택형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도입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지역의 지자체 공무원이 그냥 만들어내는데, 그거 말고 여기서 지역 환경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나름 장기적으로 그 플랜을 가지고 도입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이명훈 교수님이 항상 주장하신 것이죠. 이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그것을 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선 나머지는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고요. 세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즉 우리가 정책의 효율성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 보존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든 잘못하면은 선택형 그대로 도입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이 지금 하는 것이 그 금액이 1시간당 10,000원,
예를 들어 공동 활동했을 때 1시간당 10,000원이고 또 어떤 활동을 했던 10알당 얼마이다 이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농업인의 투자한 시간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죠. 그 결과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이 공익의 가치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셜 마지널 베네핏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의 비용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즉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자연과학에서 개발한 모델이 도입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돼가지고 그것을 쭉 한번 찾아보니까 아펙스 모델이 있습니다. 아펙스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아펙스 모델입니다. Agricultural Policy 그다음에 Environmental Extend라는 모델인데 이것이 텍사스 A&M에서 개발이 되는데 이 모형을 살펴보면은 어떤 지역에서 또는 어떤 필지에서 만약에 어떤 농업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마지막에 측정을 해본다면은 오염도가 지하수 오염도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변화한다는 결과를 지금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이 농공학 쪽에서 텍사스 A&M에서 개발된 모형인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서도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같이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같이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나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입하면 어떨까, 이것을 이용하면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펙스 모델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아펙스 패디 모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논농업 중심에서는 아펙스 패디 모델을 서울대에서 학위를 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학위하면서 논문을 써서 패디 모델을 갖다가 개발했습니다. 개발했는데 이와 같은 모델을 이용한다면 농업인의 농업 활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농약을 얼마만큼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이 결과로서 어떤 유역이 있어서 그 결과에서 거기서 나오는 측정치가 어떻게 되더라, 오염도 지하수 오염도가 수질 오염도가 어떻게 되더라 해서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측정치에다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치를 곱하면 한 단위당 가치를 곱한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소셜 마지널 베네핏으로 우리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것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지불한다면 즉 우리가 이 지불금을 지불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인 모델을 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 선택형에 있어서는 농업인이 활동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1시간 일했을 때에 또는 10아르당 어떤 것을 작업을 했을 때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경상북도에서는 20만 원도 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는 도시 근교지에서는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도시 근교지에서 오염도를 줄여준다면 리셉터가 상당히 많으니까 상당히 더 이득을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델을 사용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그것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도입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되니까 그 가치가 얼마만큼 되니까 그것에 따라 가지고 지불한다라는 것이 장기적인 저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모형이 조금 전에 아펙스 모델하고 아펙스 패디 모형이 미국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한국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를 한번 해봤는데 실제 개발 우리 국립농업과학원에 있으신 분하고 세미나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도입해 가지고 나는 설정해 나가는 것이 이 효율성이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환경보존 프로그램이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환경보존 프로그램 한 마을에서만 보존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면 실제로 한 15억, 20억만큼은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농업인들 지불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 차등을 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효과가 있어서 그 유역에서 그 환경보존 프로그램 유역에서 만약에 그 가치가 상당히 높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지불하면서 가치가 낮다면 낮게 지불할 수 있는 차등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는 우리가 정책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환경보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코디가 하면 있으니까 코디가 이 작업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선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것이 도입이 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는가는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것을 생략을 하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자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즉 환경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셜 마지널 베네핏에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지급 단가를 한번 설정해 보자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너무 빨리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전달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